영역에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오늘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한반도의 서쪽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했던 장병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그리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북한 정권의 지시하에 북한군의 공격으로 발생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비극 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은 아직도 가족과 동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통해 과거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 했던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되새깁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긴 날입니다. 그 뜻을 깊이 기억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나라의 안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며 이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찬양 후에 날씨 예보 전해드립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북한 종합날씨예보입니다. 내일 평북과 함경도 대체로 흐리고 평남과 황해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도, 오전에 평안도와 황해도 비 또는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 많겠으나 평북과 함북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글피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예상 적설량 평안도 5cm 미만, 함경도 5cm 내외, 황해도 1cm 내외입니다. 강수량은 평안도 5mm 미만, 함경도 5mm 내외, 황해도 1mm 미만입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날씨 맑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겠습니다. 월요일 구름 많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오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모레까지 날씨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최고기온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오전에 구름 많다가 월요일 오전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흐렸다가 화요일에 다시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최고기온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다가 화요일에 다시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날씨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최고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겠습니다. 월요일은 구름 많다가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1도에서 최고기온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화요일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에서 최고기온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흐리고 한때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부터 월요일까지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화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6도에서 최고기온 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내일 한때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흐리고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에 날씨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되겠고 먼바다 1에서 3.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맑다가 오후에 다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화요일은 날씨 맑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중 희생자를 기념하며 만든 무대의 생생한 현장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이한입니다. 당시 갓 입대한 19살 이등병이었던 저에게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몸의 파편상처럼 아픔과 슬픔으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휴가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연기가 보였습니다. 전 주저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부대로 향했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나도 자랑스러운 전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꼭 지켜봐 주길 바란다. 보고 싶다. 필승! 안녕하세요. 연평도 포격전 참전용사 이한입니다. 당시 갓 입대한 19살 이등병이었던 저에게 그날은 지워지지 않는 몸의 파편상처럼 아픔과 슬픔으로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들을 바라보며 저는 늘 생각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지워지지 않는 이 상처들의 이유라고. 우리의 바다, 서해를 지키는 것은 지금도 변치 않는 서해수 55 용사의 하나된 사명입니다.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서남방 해상에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였다. 북한 대형 경비정이 참수리 357정에 악의적 기습 공격을 가했으나
우리 장병들의 불굴의 투혼으로 북한 경비정을 격퇴하고 NLL을 사수하였다. 교전 결과 전사 6명, 부상 19명의 피해를 입었다. 아버지, 저 영아입니다. 푸르름을 머금고 봄의 기운이 싹 트고 있네요. 서해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겠죠? 1970년 6월 29일 아버지께서 지키셨던 서해를 2002년 6월 같은 날 제가 이어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안의 용사로서 영광스럽고 당연한 사명이었습니다. 강인한 해군이 되었지만 아프신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한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이곳 서해에서 다시금 불러봅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들 영아, 홀리. 아버지를 이어 대한민국 서해를 지킨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 우리는 영웅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6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해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을 우리의 영웅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경계 임무 수행 중이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사건으로 이후 실종자 수색작전 중 해군 UDT 대원 1명이 전사하였다. 그날도 전우들과 함께 서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2 연평해전의 포성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한 저에게 다시 바다로 나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로 바꿔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곁에서 함께 싸워준 전우들이 있었기에 주저함 없이 다시 한번 바다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 그리고 저 상사 박경수. 조국을 향한 충성과 희생이 깃든 바다 서해.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맹세, 투철한 군인 정신과 용기를 보여준 서해수 55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해안포와 방사포로 무차별적 포격을 가하자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실시한 포격전이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포격을 가한 불법적 공격 행위로 해병대 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하였다. 휴가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연기가 보였습니다. 전 주저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부대로 향했습니다. 나라를,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의 책무를 알기에 단 한순간도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켜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억 앞에 영원한 약속을 맹세합니다. 우리의 바다 서해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사명으로 지켜낸 대한민국 굳건히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 역사 강의 시간입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배우고 건강한 통일한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인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조선을 묻고 있던 종의 멍에 왕정제도 편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알리고 전하는 대한역사문화원의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특강입니다. 청나라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조선 땅을 누비면서 왕 행세를 하고 계속해서 조선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리게 된 거죠. 이런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여기에 보이는 박용효,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 홍영식 같은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켰던 난이 바로 갑신정변이었는데요.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노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이들은 더 이상은 이 중국의 속박 속에서 살 수 없다고 느꼈고 왕에게 제안을 하죠. 민씨 일가와 민씨 세력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 왕이시여 제발 우리와 함께 저들을 몰아내고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고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 내가 자네들의 뜻을 따라주겠네 라고 이제 말을 했던 거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거였어요.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하자, 부패 정권을 타도하자.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자. 그래서 민씨 일가들을 완전히 숙청하려고 궁궐 전체가 피바다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민비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본 고종은 너무 겁을 먹고 어떻게 하게 되냐. 바로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고종의 배신으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갑신정변을 도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청나라와 일본이 작은 충돌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 갑신정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과 청나라는 조약을 하나 맺게 되는데요. 그 조약의 이름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어요. 이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무슨 이유로든지 들어오게 되면 일본도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정치를 잘 해나갔어야 되는데 고종은 그것을 잘 하지 못했죠. 결국 이 텐진 조약으로 말미암아서 청일전쟁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던 거예요. 알렌 선교사는 고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말리를 다니고 상하 4,000년 역사를 봤지만 대한제국 황제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걸 보면 고종 가까이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최악의 사람은 처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가 했지만 결국 백성들이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탐관오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일어났던 난이 바로 동학 농민난이었습니다. 동학밀난. 사람들이 요즘에 이 동학난에 대해서 마치 동학을 무슨 혁명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른 역사가 아니라 탐관오리의 아주 못된 정치들의 행각 때문에 일어났던 동학밀난. 이 밀란을 해결하자면 방법은 아주 단순했어요. 탐관오리를 다 내어 쫓으면 그만이었는데 고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데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백성들을 잡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괴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조선 땅으로.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텐진조약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텐진조약에 따르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 군대도 조선에 들어온다. 일본 군대 역시도 조선에 들어와서 일어난 전쟁, 바로 이것이 청일 전쟁이었어요. 이 청일 전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고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텐진 조약에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 순간 일본 군대도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조약의 사항들이 있었다면 국제 정세를 잘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난을 진압할 것인지 스스로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고종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의 실체였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RBS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1일부터 RBS 주파수가 하절기로 변경이 됩니다. 주파수 안내드립니다. 9470kHz, 9470kHz로 변경이 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주파수 9400kHz로 RBS는 계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RBS는 희망과 자유의 소식으로 우리 동포 여러분께 계속해서 달려가겠습니다. RBS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4월인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